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 동안 부산이 도시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도시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50년) 넘게 부산 삼복도로 개발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고도 제한, 이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원도심 재창조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 거점 시설인 수영성 카페와 민박 그리고 주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명지와 신호, 지사동에 있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문을 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이 도시브랜드 평가에서 10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도시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숨가쁜 1년을 달려왔습니다. 박 시장은 혁신의 물결을 더욱 확산한 1년이었다며 정부와 기업 부산시가 원팀을 결성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나라별 구체적인 교섭을 실효성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승부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한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등 부산의 굵직한 현안도 단축하고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남도지사와 만나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행정통합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인식을 공유할 것인지,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7월 12일 날 경남도지사하고 제가 그런 행정통합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현안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15분 도시 추진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각종 규제 개혁과 행정 속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나 또 우리 지방정부의 규제 또는 관행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이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는데 그 속도가 조금 지체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고요. 박 시장은 남은 3년도 글로벌 허브 도시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삼복도로에는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고도 제한이 50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이 왜 해제돼야 하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등이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산복도로가 둘러쳐진 서구와 동구, 그 길이만 수십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복도로를 따라 건물들은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위쪽 도로보다 낮게 지어져 있습니다. 길게는 50년 넘게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까지도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4일 서동구 안병길 국회의원과 서구청과 동구청은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서구와 동구의 산복도로 현황과 고도 제한 해제의 필요성,
또 그 효과들이 소개됐습니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했지만 이미 고층 건물들이 경관을 모두 가로막은 상황에서 지금껏 남아있는 고도 제한은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고 안 된다면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원도심이 변하려면 고도 제한 해제는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부분, 그래서 20, 30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을 바꾸는 때 이런 지금 최고 고도 지구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고도 제한이 풀리고 개발이 진행될 당시의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고도 제한만 해제가 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짓게 될 건가에 대한,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용적률이 높아지고 가구수가 상당 부분 올라갔을 때 누가 채울 거냐라는 문제. 특히 현재 소규모 주택들로 채워진 산복도로에서 고도 제한이 해소되더라도 공공개발은 어려운 상황.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민간도 무언가를 내주면서 우리 동네 골목이나 우리 동네 길거리가 훨씬 더 좋아지려면 우리 계획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맞추면서 가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토지 가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한편 이날 토론에선 산복도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계단길 정비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안병길 의원실은 앞으로 북항 2단계 재개발과 남항 주변 개발,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 수영동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 중 마지막 거점 시설인 수영성 카페와 민박 그리고 공유주방이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수영 성벽 아래 주택을 리모델링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주방과 테이블이 놓인 어울 주방입니다. 1인 가구나 단체가 음식을 만들고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옆엔 카페와 민박도 생겼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사무 공간이던 곳이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각종 차와 지역 특징을 살린 관광 기념품 등을 판매합니다. 한켠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코인 빨래방도 마련됐습니다. 카페와 연결된 민박은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사업인 도도수영의 마지막 거점 시설 3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여기 도도수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제 정주민들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관광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정주민들이 필요한 민박 시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어울려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만들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카페지 않습니까? 한 지나가다가 이웃들끼리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동체들이 좀 우리의 공동체를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을 연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어울 주방은 유료대여만 2차례 있었고 민박은 4팀이 이용한 가운데 이달 주말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수영 사적공원과 팔도시장 그리고 인근의 비콘그라운드를 연결하는 역사와 문화 탐방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편 수영성 카페와 어울 주방은 월요일은 쉽니다. 어울 민박은 1박 2일 6명을 기준으로 평일 9만 원이고 수영 구민과 사업장은 10% 할인해 줍니다. 이달부터 네이버를 이용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문을 엽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한 물놀이장에서 이용객 집단 피부병 발병으로 조기 폐장한 사례를 교훈 삼아 올해 수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는 22일부터 8월 말까지
명지 2곳과 신호 지사 근린공원 등 강서군의 4곳의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강서구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수질 검사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는 샤워 시설을 설치해 이용 전후 몸을 씻고 맨발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정비와 과부하 방지를 위해 매시간 45분 운영하고 15분간 멈춥니다. 지난해 문을 연 지사 물놀이장의 경우 이용객 집단 피부 발진 증상을 보여 개장 닷새 만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매주 물을 떠가지고 검사소에 보내서 이제 검사를 할 예정이고, 이용 전후에 좀 물을 좀 헹구고 나갈 수 있도록 몸을 그렇게 지금 시설을 좀 추가로 좀 설치를 하였습니다. 구는 올여름 예년보다 극심한 무더위로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전문 안전 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가와 우수식품 기업의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우수생산 농가와 식품 기업을 발굴하고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ESG 캠페인 등 공익 사업을 협력해 추진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과 SK 브로드밴드 김혁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혁신위원회 구성안이 마련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 3차 회의를 갖고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1명, 부산시 1명, 부산영화인 2명, 서울영화인 2명, 부산시민단체 1명 등 총 7명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강한 소상공인 1차 피칭 오디션을 통과한 전국 105개 팀 가운데 부산 지역 9개 팀이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팀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 문화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혈세 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침수에 이어 설계, 시공, 감리까지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공상에 문제가 많았던 탓인지 아직도 재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입니다. 당시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 약 1.2m 높이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수영장 물탱크의 수위 조절 시설 미작동으로 기계실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기계실 내부 배수 시설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기계실 침수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배수 펌프입니다. 당시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총 3단계에 걸친 배수 설비가 마련됐고 침수조 60cm 이상 물이 들어차면 고수위 알람이 울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탱크의 수위 조절 시설도 이중으로 보완하는 등 침수 기계는 총 4억 원을 들여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영장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4억 6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 문제로 수영장 용수 대신 조경 살수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지적사항은 개선하고 7월부터 일부 재개장했지만 하자 보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영장 천장에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 작업 등 공사가 한창이고 2층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이 30%가량 덜 들어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탄소 섬유 시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개장 전 무리하게 설계 변경으로 적정 하중을 넘어서 문제가 불거졌던 옥상의 장미정원과 냉각탑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장미정원이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7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10월까지는 오는 13일이면 아쿠아드림파크 야외 수영장과 편의점 등 부대 시설까지 모두 문을 열게 됩니다. 기장군은 내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열흘 후면 초복인데요. 오늘은 복날에 많이 찾는 보양식 삼계탕을 소개합니다. 착한 가격으로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삼계탕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도구 남항동의 한 도로변 40년 된 삼계탕 집이 있습니다. 메뉴는 딱 3종류, 모두 삼계탕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1,000원. 어찌나 들깨가 들어간 건 3,000원 더 비쌉니다. 기본 삼계탕을 시켰는데 5분도 안 돼 나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 뽀얀 육수에 살살 찢어지는 고기는 입안으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항상 천지라고 하고 딴 집보다 우리가 무보면 일단 그건 20년 가게 몇 번 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가게 주변이 바닷가라 그런지 선박 관련 근무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집만의 특징, 가게 한편으로 보이는 담근술. 주인장이 직접 담근 인삼주를 한 테이블에 한 병이 아니라 손님 수만큼 내줍니다. 평소에는 제가 혼자 하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또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제 용돈만 벌었으면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30년 된 삼계탕 집에서 요리법을 배우고 지금은 10년째 홀로 운영 중인 사장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음으로 찾은 가게는 수영구 남천동에서 20년 넘게 영업하고 있다는 이 가게. 이 집 삼계탕은 14,000원, 몇 달 전 2,000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 메뉴는 오리고기랍니다. 오리불고기 정식은 삼계탕보다 1,000원 더 비쌉니다. 삼계탕과 오리불고기,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합니다. 밑반찬은 당일 만든 신선한 채소 무침류들. 정식에 따라 나온 된장찌개는 직접 당근장을 써서 그런지 구수합니다. 오리고기도 구워서 나오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그런지 담백 고소한 맛입니다. 맛이 첫째로 매력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먹는 오리집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가게도 지난 5월까진 착한 가격 업소였답니다. 오르는 재료값에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었을 터. 오른 가격에도 단골 손님들, 특히 단체 손님들의 방문이 많아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저희 오리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닭보단 오리가 주 종목인 이 가게.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쉬는 날은 없답니다. 참, 가게는 2층에 있으니 잘 찾아봐야 하고 전용 주차장은 없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산 남동연합회는 지난 3일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해안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70여 명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해안가에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 등 120kg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 소속 직장인 청년봉사단은 지난 2일 송상현 광장 일대 거리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고 지난달엔 해운대 해리단길과 북구 대천천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경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산시가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포장용기 뚜껑을 회수하는 로봇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회수 효과가 미비한 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BTV 보도로 알려졌고 보도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산은 물론 국산 담배와 똑같이 위조한 가짜 담배를 들여왔는데 이미 6만 갑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유흥업을 하는 업주들의 친목 모임인 북구유친회는 지난 6월 28일 북구청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북구 덕천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북부산 새마을금고 본점과 출산 가구를 축하하고 지역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구 용호 3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 관내 폐가 철거 부지를 활용한 용호 3동 착한 텃밭에서 지난 3월 28일에 파종한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새띠사랑나눔회 후원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홀로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월 2회 지원하는 새띠마을 따뜻한 엄마의 밥상 사업을 펼쳤습니다. 부울경 사업자 모임인 경남 리더스 클럽은 지난 6월 30일 남구 간만이동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kg 백미 25포대를 남구 간만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의회는 지난 3일 남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남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